안녕하세요. 준비한 만큼 든든해집니다. 현명한 보험 설계, 보험의 정석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살아가면서 뭐든지 마음먹은 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막상 살다 보면 사람 일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마련입니다. 특히 건강, 또 불시에 닥치는 사고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서 내가 가진 지금의 행복을 잃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보험의 정석과 함께 하시면서 든든한 미래를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미래 설계를 도와드릴 전문가분들과 함께 보험의 정석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부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K탑 자산관리의 안수연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수연입니다. 보험이라는 거는요, 알면 이득이고 모르면 손해죠. 이득이 되는 보험을 위해서 오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강의를 준비해 주셨을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 중에서 현재 직접 사업체를 꾸려가고 있는 분들은 오늘 강의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세 효과를 누려볼 수 있는 보험 상품인 경영인 정기보험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일부 주제는 왜 하필 경영인 정기보험 선택해야 할까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문가님의 강의 내용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매 순간 선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중국집 가서 주문할 때도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한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의 경우는 아마 그 고민이 더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기업의 대표가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해서 위험에 처한다면 그 기업은 아마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안 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왜 하필 경영인 정기보험을 선택해야 될까? 왜 여기서 하필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왜 하필 꼭 그걸 해야 돼? 이러는 말을 하곤 하죠. 그러면 경영인들, 우리 경영인 같은 경우는 정말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밤새 항상 이 기업을 위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대표님께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회사를 사랑합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대표가 질문을 했는데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마련이죠. 그러면 나보다 더 이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다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마 한 기업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아마 대표님이겠죠. 그럼 이런 대표님은 우리 회사를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선택을 많이 하고 이런 직중이 무거운 자리는 아마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마련인데요. 대표님이 갑자기 위험에 처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보험이라는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럼 보험을 준비하는데 이런 경영인을 위해서는 어떠한 보험이 좋을까요? 오늘 제목이 왜 하필 경영인 정기보험일까? 라고 서두에 던졌는데요. 법인 CEO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뭘까요? 사업이 안 될 경우.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원래도 안 됐지만 내가 요즘 안 되는 거는 코로나 때문이야. 이렇게 자신들을 위안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안 돼서 갑자기 기업체로부터 수금이 안 돼서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고민하시는 분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아마 경영 리스크는 사업이 어려워진다면 그리고 갑자기 대표가 사망을 한다면 그런 리스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런 리스크를 위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보험금을 위해서 이런 사업자금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대표의 부재를 준비를 합니다. 대표의 부재,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아플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보험이라는 걸 준비하죠. 사망 리스크가 아마 가장 클 겁니다. 이런 사망 리스크는요,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을 통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종신보험, 내가 살아있는 동안 보장받는 거죠. 정기보험은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정기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딱 들어도 종신 동안 살아있는 동안 보장을 해준다면 보험료가 당연히 비싸겠죠. 그리고 정기보험, 일정 기간 동안 보장을 한다면 당연히 보험료가 종신보험에 비해서는 보험료가 낮을 겁니다. 그러면 종신보험과 경영인 정기보험, 경영인들이 준비하는 이런 정기보험은 어떤 구조가 다른지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종신보험은요, 일단은 사망보험이 체증되는 것으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일반 종신보험의 경우는요, 가입 후 매년 3년 마다 3%씩 이렇게 체증되는 구조가 있고요. 물론 한 특정 보험사의 예를 들은 겁니다. 이 보험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매년 5에서 15%의 사망보험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보험 기간은요,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종신이겠죠. 경영인 같은 경우는요, 어느 보험이나 경영인, 일단 이 들어간 정기보험은요, 90세까지가 보험 기간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들은 90세까지만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납입 기간은요, 5년도 요즘 5년, 7년 많이 있죠. 보통 10년 납, 20년 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경영인 정기 같은 경우는요, 90세 정기 납입니다. 일단 90세까지는요,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이 사업을 유지하는 만큼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도인출은요, 납입 종료 후부터 가능하고요. 단점이죠. 경영인 정기보험의 단점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장점은 99개고요. 단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중도인출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중도인출이 안 된다면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추가 납입은 둘 다 100% 가능하고요. 약관 대출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가능하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비교사항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대표님이 종신보험을 위해서 한 달 매달 100만 원을 납입합니다. 그러면 내가 절세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금 혜택을 얼마나, 내가 낸 돈에 대해서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종신보험은요, 약 2%나 30%만 내가 비용 납입한 거에 대해서 인정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죠. 정기보험은요, 내가 납입한 보험료의 100%,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한 달에 납입을 했다면 1년에 1,200만 원을 내가 비용 처리한 걸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환급금 같은 경우는요, 납입 종료 후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죠. 하지만 경영인 정기보험 같은 경우는요, 90세가 만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환급금이 올라가다가 90세에는 빵원이 되는 게 정기보험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한번 기사 보셨을 겁니다. 상속세 고민 덜어주는 경영인 정기보험, 절세 효과도 톡톡하다.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실 텐데요. 경영인을 위한 절세 방법은요, 바로 경영인 정기보험입니다. 왜? 간단히 말해서 첫 번째, 내가 납입한 보험료가 다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가 첫 번째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기 까만 글씨로 많이 있죠. 자세히 안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법원에서 순수보장성 보험인 정기보험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내 대표님이 시청자 여러분의 대표님들이 만약 경영인 정기보험이라는 앞에 이름이 붙어 있는 보험을 준비하셨다면 한 달에 납입하는 보험료, 1년 납입하는 보험료 전액을 비용 처리로 인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만약 사라질 것을 대비해서 보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같은 이름이 종신보험, 경영인 정기보험, 이름은 살짝 다르지만 한 달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똑같은데 내가 1,200만 원씩 만약 예를 들어 비용 처리가 된다면 이거는 정말 좋은 생각이 아닐까요? 비용 처리 판례 해석입니다. 대법원 판례인데요.
해약 환급금이 보험 기간 중 계속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 기간 중 일정한 시점까지는 적립되다가 그 이후부터는 점차 감소해서 만기에 90세 만기라고 했죠. 해약 환급금이 빵원이 되는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을 비용으로 할 수 있다. 이러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은요. 일단 대법원에서 땅땅 인정하면 그걸로 다 인정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된다고 나왔죠. 그러면 두 번째, 대표님들의 사망 리스크가 가장 큰, 그리고 사업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거라면 두 번째의 고민은 바로 조세부담입니다. 어느 대표님이나 사업이 잘 돼서 크기를 원합니다. 기업이 많이 되면, 매출이 높으면 어떤 게 다 높아지나요? 바로 세금입니다. 나는 사업이 번성하게 바라지만 세금 많이 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세금은 다들 누구나 적게 내길 원합니다. 기업원들의 법인세가 가장 큰 부담이다. 그리고 법인세 절세의 효과적인 순수 보장성 정기보험. 그냥 사망보험금이면 안 됩니다. 순수 보장성 정기보험만이 이렇게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기타 부분의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송금에 산입하는 것이, 송금이 뭘까요? 송금이라는 건요, 산입 조건이 있습니다. 만기에 환급금이 없는 보험은 납입 연도 전액 송금 산입입니다. 대표님 보통 1년 사업하시려고 사업 운행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보통 10년, 오래된 기업은 20년, 30년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납입하는 동안에 환급금만 만기의 빵원인 이런 경영인 정기보험을 선택하신다면 전액 세금을 안 내셔도 됩니다. 그 보험 기간 동안 그 비용에 한해서 인정이 된다는 거죠. 법인세 줄일 수가 있는 바로 첫 번째 방법이죠. 그러면 만기 환급금이 있는 보험, 정기 금액이 자산으로 잡히고요. 기타 금액은 송금으로 잡힌다. 이러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을 대표님들이 꼭 준비해야 되는 이유. 사망보장은 똑같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가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5%에서 30%만 인정받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사망보장도 되면서 납입하는 동안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전액을 세금 비용 절감하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선택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지만 아직 몰라서 내가 나의 리스크를 대비해서 종신보험 준비하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만약 조금만 아신다면 세금 혜택도 톡톡 보는 경영인 정기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영인이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상해, 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회사 운영에 큰 타격을 입게 되죠. 자, 경영인 정기보험은 이 보험금을 법인의 긴급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 그리고 또 경영인의 퇴직금 재원 마련 목적에도 활용이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요. 절세,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보장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영인 정기보험을 왜 지금 선택해야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경영인 정기보험을 선택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왜 하필 지금 선택을 해야 될까요? 내가 사업이 잘 될 때 보험 크게 납입하면 되지. 지금 사업도 잘 안 되고 자금 형편도 어려운데 왜 하필 지금 해야 되는 걸까요? 그 정답은요.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대출 하나는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에 돈을 맡기라고 이렇게 적금 이런 걸 많이 권유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돈을 맡겼으니까 나는 이 돈이 나중에 크게 나한테 사업 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아닙니다. 은행 금융권 구조와 이런 보험의 구조가 다른 이유는요.
금융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만약 4%의 이자를 주는 금융권입니다. 왜 다르냐면요. 예를 들어 봅니다. 매달 한 달에 100만 원이라는 돈을 은행에 맡겼을 때 만약 매달 100만 원 맡기면 이 12월에 봤을 때 첫 번째 납입한 이런 보험료는요. 이자가 4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중간으로 쭉 내려가서 만약 6개월째쯤 됐을 때 100만 원을 6개월 납입하면 600이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자는 얼마일까요? 그 이자는 2만 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달을 볼게요. 12월에 만약 100만 원을 납입을 했다. 그러면 이 돈은요. 한 달만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자는요. 평균을 내게 되겠죠. 처음에 맡긴 거는 4만 원이었지만 마지막 달에 맡긴 돈은 이자가 3,333원입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했을 때 100만 원을 1,200만 원을 맡겼을 때 이자는 26만 원이에요. 그럼 이 이자 26만 원을 그대로 다 주나요? 아니죠. 맡긴 이자에 대한 이자 소득세 15.4%를 뺀 21만 9,960원이 이런 1,200만 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래서 금융권에 맡기는 것보다는 원금의 이자, 거기에 이자를 더해주는 복리로 굴러가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신데요. 여러분 아마 PCI 시스템 한번 들어보셨나요? 기사에 많이 나오는 건데요. 이 PCI 시스템이 무서운 이유는요. 나의 금융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특정 금액 이상이 되면은 다 이 시스템에 노출이 돼서 나의 재산 증가액이나 아니면 내가 지출한 소비 지출액, 신고한 소득이 다 국세청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자산을 나의 금액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려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보험입니다. 왜 지금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나? 개정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가장 장점인 세금 안 내는 비과세. 예전에는요. 3년만 돈을 놔뒀다면 세금을 안 내도 됐어요. 하지만 5년, 7년 점점 안 좋아지게 바뀌었었죠. 지금 외환위기 때만 5년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7년 이상, 10년 이상 지금은 아예 기간하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텀을 한번 보십시오. 91년, 93년 텀입니다. 2년 텀입니다. 2년 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3년 텀. 9년 만에 바뀌었네요. 그리고 다시 3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감이 오지 않으십니까? 이제 바뀔 때가 됐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9년이었고요. 짧을 때는 2년이었습니다. 2017년이 마지막입니다. 지금 제 지인 보니까요. 그동안 세금을 안 낸 게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은 독촉을 아무리 해도 아유 뭐 다음에 내야지 하고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번에는요. 올해는 좀 다릅니다. 느낌이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압류가 들어왔어요. 통장에. 그만큼 요즘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세금에 대해서 압박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금을 안 내게 하는 이런 제도가 언제까지 계속 될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경영인정기 보험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병원 안 가도 오르는 많은 분들 나는 병원을 안 갔는데 실손보험 계속 상승하시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병원을 안 갔지만 나의 소득 때문에 나는 집이 한 채 있는데 이 집주는 은행인데 건보료가 계속 오르죠. 그러면 이런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요. 나는 병원을 안 가도 계속 오르잖아요. 하지만 이런 보험을 선택한다면 건강보험료 오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절세를 받는 거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경인 정기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표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대표의 가족 아니면 이분들은 오너나 아니면 대표에서 가족을 할 수가 있고요. 공동 창업자, 동업자 등
이렇게 조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기업 뭐 대기업 아닌다며야 보통 10인, 20, 30인 이렇게 기업 경영하는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이사나 전무 이렇게 가족분들을 임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이런 분들은 퇴직금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마 경영인정기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세법에 있어서 깔끔하게 준비하는 방법인데요. 이 보험은요, 정기납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보험을 유지하는 동안만 준비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가서 세금 안 될까 이럴 고민 전혀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납입하는 기간 동안은 전액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같은 돈이면 이왕이면 내가 기업 하시면서 비용 우리가 입증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비용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포인트입니다. 팔방미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팔방미인일까요? 내가 이 보험을 유지하는데 7년째가 됐습니다. 그러면 7년 동안 내가 납입한 보험료는 전액 비용 처리가 되고요. 만약 내가 퇴직금이나 아니면 갑자기 회사에 어려움이 끼쳐서 이 보험을 정리를 해야 될 때 환급금이 7년만 넘으면 내가 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죠. 경영인정기보험을 선택하는 이유 첫 번째, 내가 납입한 보험료가 세금으로 법인세 절감 효과죠. 비용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이 돈을 중간에 필요가 있어서 해지를 할 경우에도 이 비용 같은 경우는 내가 낸 돈의 대부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90%를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내가 내는 매달 돈은 다 비용으로 떨고 내가 다시 90%를 돌려받는다면 10%의 비용으로 내가 만약 문제가 됐을 때 위험도 리스크가 되고 그리고 내가 낸 돈도 비용 처리가 되고 만약 목적 자금도 이렇게 놔두기만 하면 이렇게 110%가 넘기 때문에 이자도 붙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효과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려움 없습니다. 한 달에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 보험사에 전화만 하시면요. 이렇게 납입한 것을 영수증으로 돌려줍니다. 이것만 세무사에 전달하신다면 내가 매달 내는 보험료 비용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사망도 리스크로 준비하고 내가 내는 기간 동안 세금도 줄이고 그리고 혹시나 급한 경우에 해지했을 경우에도 결국은 90% 돌려받으니까 10%의 비용으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는 경영인 정기보험 어떠십니까? 지금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일석삼조 대표님이라면요 종신보험 안 됩니다. 이런 경영인 정기보험 준비하신다면 세금 효과 꼭 볼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경영인 정기보험을 지금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좀 짚어봤습니다. 뭐 절세 효과, 기업 가치 상승, 자금 운용 효율성 면에서도 아주 좋고요. 또 비과세 개정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또 납입 보험료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들 좀 살펴봤는데 이외에도 무수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만큼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부 도움 말씀 주신 안수현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하는 필수 보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도와주실 전문가분들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2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함께해 주시는 안수현 전문가와 K탑 자산관리의 김혜정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김혜정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을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보험 전문가 김혜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2부에서는 김혜정 전문가와 함께 내 혈관은 안녕하십니까?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요. 또 이 부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필수 보장 공개해 주시죠. 네, 요즘 날씨가 참 좋죠. 이렇게 봄바람이 휘날리는 날씨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나들이 많이 나가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날씨가 좋다는 기쁨도 잠시 우리 봄의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 그리고 황사가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호흡기와 혈관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문가님. 봄이 오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먼저 봄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봄 하면 뭐 소풍이라든지 꽃구경 이런 설레이는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나거든요. 이게 봄이 이렇게 따뜻한 날씨 덕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계절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꽃가루나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우리 봄의 불청객으로 이름 붙여지지 않나 싶습니다. 봄을 황사와 미세먼지의 계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미세먼지가 우리 인체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는지 좀 같이 알아보고요. 보험과 좀 연계를 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좀 재미있는 퀴즈를 가지고 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있는 그 퀴즈를 제가 발췌를 했는데 미세먼지의 오해와 진실을 좀 자세히 알고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질병관리본부에서 준비한 또 퀴즈가 있다고 하는데 뭐 미세먼지와 오해와 진실, 저도 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거든요. 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퀴즈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코털이 길면 미세먼지를 잘 걸러준다인데요. 모든 신체는 불필요한 부위는 없어요. 이 코털도 아주 큰 역할을 하거든요. 신체에 뭐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먼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좀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크게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코털로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바로 호흡기를 통해서 흡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또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코털을 길게 기른다고 하시더라도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건 X가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가 미세먼지는 모두 중국에서 넘어온다라고 하는데요. 황사랑 이 미세먼지를 혼돈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황사가 어떤 거고 미세먼지가 어떤 건지를 아시면 이 정답을 아실 텐데요. 이 황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중국 대륙의 사막이나 아니면 황토 지역에 있는 이 모래들이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봄이나 아니면 초여름까지 이렇게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잖아요. 그럼 미세먼지는 뭘까요? 이 미세먼지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대기에 있는 이 먼지가 사람 폐에 들어오는 1급 발암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황사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넘어온다는 X가 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볼게요. 세 번째가 남산타워는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색깔이 바뀐다인데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나가다 남산타워를 보게 되면 뭐 빨간색도 본 것 같고 파란색도 본 것 같아요. 이 색깔이 어떤 게 뭐 맞는지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이 남산타워 색깔이 미세 농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빨간색 느낌이 딱 오죠. 아주 나쁨. 그리고 파란색은 뭐 좋음. 이런 식으로 이 먼지의 농도를 이런 색깔로 표시를 해서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자, 이 퀴즈로 이런 미세먼지의 오해와 진실을 좀 알아봤습니다. 네, 미세먼지와 관련된 재미있는 퀴즈를 풀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코털이 길면 미세먼지를 잘 걸러준다라는 질문이었는데 정답은 X라고 합니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미세하고 작기 때문에 이 코털로는 다 걸러낼 수가 없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세먼지는 모두 중국에서 넘어온다라는 질문인데 이것도 역시나 정답이 아닙니다. 이 미세먼지라는 큰 범위 내에 이 중국에서 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이 황사라는 종류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특히나 봄철에는 우리가 중국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좀 발생하는 것이지 황사와 미세먼지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고 짚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도 굉장히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남산타워를 보시면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이 남산타워의 색깔이 바뀐다고 합니다. 붉은색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그리고 파란색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남산타워 한번 구경하실 때 이러한 점들도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미있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미세먼지가 우리의 신체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미세먼지가 정말 우리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당국에서도 이렇게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 알림 문자로 이게 미세 농도를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운전을 하고 가거나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은 오늘의 미세먼지의 농도를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 실생활에 미세먼지의 나쁜 영향이 좀 연관이 많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내 연구진이 10년 이상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미세먼지 하면은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호흡기 질환 말고도 지금 요로결석도 발병률이 되게 크게 높아졌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산모 같은 경우도 이 산모가 미세먼지에 이렇게 노출을 많이 됐다. 이러면 나중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체중 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태어나서 이후에도 좀 문제가 되는 게 그 아이가 한 5년 정도 성장 저하를 그런 저하를 미치는 그런 연구도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피부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불안장애 때문에 응급실을 내원하는 그런 환자들이 2배 정도 증가가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제가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심혈관, 뭐 부정맥, 고혈압 이런 혈관 관련된 질환도 미세먼지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연구에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 크기를 제가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 체내에 흡수 가능한 먼지 크기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미세먼지의 크기가 쉽게 말하면 머리카락의 한 5분의 1 정도 되는 크기래요. 그러면 우리 체내에 호흡기 안을 통해서 흡수가 되는 크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그리고 초미세먼지의 크기는 머리카락의 20분의 1 정도로 아주 미세하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초미세먼지가 호흡기를 통해서 이 폐 쪽이나 이런 데 흡수가 되는데 다른 혈관 쪽에서도 침륜을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 그림에도 보시는 것처럼 눈이나 코, 심장, 그리고 뭐 뇌, 호흡기, 자궁, 피부 모든 부위가 미세먼지 우리 몸에 미치는 큰 영향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 아주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고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좀 안일하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좀 위협을 받는 것 같습니다. 뭐 단순히 그냥 호흡기나 폐질환의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아가서 뇌나 심장, 혈관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욱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급증하는 2대 질환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질환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혈관 질환하면은 사실은 겨울철에 무서운 질병이라고 얘기를 드려가지고 겨울철에 빨리 대비해야지 이랬던 거였는데 사실상 이 미세먼지 때문에 봄철에 준비해야 되는 질환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재 뇌혈관이랑 심혈관에 그 분포도 제일 순서가 1위가 뭐인지 그리고 심장도 1위가 뭐인지 한번 볼 텐데요. 지금 많이 걸리는 2대 질환 파란색을 보시게 되면은 뇌혈관 내경색이 아직 단연 41.8%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가 기타 뇌혈관이거든요. 28.8%를 차지하고 있고요. 내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그리고 뇌출혈, 그리고 대뇌동맥 폐쇄와 협착 순으로 이 뇌질환
순위를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심장 질환을 보시면요. 1위가 협심증입니다. 협심증이 39.8%이고요. 부정맥이 2위로 26.9%, 그리고 만성 허혈 심장병 13.7%, 그리고 신부전, 급성 심근경색 순서대로 이 심장 질환이 발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세먼지로 인해서 많이 걸리는 2대 질환으로는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뇌혈관 질환 중에서는 1위가 뇌경색이고요. 또 심장 질환 중에서는 1위가 협심증이라고 하는데, 자, 이 1위를 차지한 이 질환 이외에도 이 2대 질환 가운데에서 좀 현재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질환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앞서 이렇게 그 표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급증하는 질병들이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예상컨대 이 뇌혈관이랑 심혈관의 순위가 나중에는 추후에 좀 바뀌지 않을까, 역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기타 뇌혈관 질환 I67 코드 질환이 지금 55.8%로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2위에 해당되는 질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2위의 질환의 기타 뇌혈관 질환이 이렇게 급증한다. 그리고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5 코드인데요. 이 질환은 76.6%로 아주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뇌전동맥 폐색 및 협착도 아래 순이었는데 이게 점점 올라가지 않을까, 역전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빨간색 심장 질환을 보시게 되면은 심방세동 및 조동 I48인데 말이 좀 어렵죠. 그런데 이게 부정맥이에요. 이 부정맥이 앞서 보신 것처럼 심장 질환의 2위에 해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증가율이 41.7%입니다. 아주 높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순위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신부전이 I50인데 이것도 34.8%로 증가를 했습니다. 신부전도 순위가 아까 3위였거든요. 이 3위도 점차 이렇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뇌혈관, 심혈관 둘 다 나중에는 이 통계를 보시면 이 순위가 좀 역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미세먼지로 인해서 이 걸리는 질환 중에서 빠른 증가율을 보이는 질환들 좀 살펴봤습니다. 뇌혈관 질환 중에서는 기타 뇌혈관 질환과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이라는 질환이고요. 또 심장 질환 부분에서는 부정맥과 신부전이 좀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 미세먼지 때문에 가장 유의해야 할 질병이 지금 쭉 살펴보니까 바로 이 뇌심혈관 질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질환의 보장 범위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네, 보장 범위 아주 중요하죠. 보험을 가입하시고 나면은 보장을 골고루 그리고 폭넓게 준비를 하셔야지 내가 가입했던 보험을 잘 보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뇌혈관이랑 심혈관의 범위를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뇌혈관을 먼저 볼 텐데요. 크게 뇌혈관 질환이 가장 보장이 넓은 보장이라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보험 출시가 됐을 때는 뇌혈관 질환이 아니라 뇌출혈이었거든요. 뇌출혈이 파란색 테두리라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 나온 뇌졸중 보장이 뇌경색이나 다른 협착 부분도 보장이 되는 뇌졸중 보장이고요. 그런데 지금 점차 보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뇌혈관이 기타 뇌혈관 질환이 2위였잖아요.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점차 이렇게 병영이 돼서 나온 보장 중에 뇌혈관 질환이 보장이 제일 넓은 범위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심혈관 질환이 보이잖아요. 똑같아요. 이 빨간색 심혈관이 제일 큰 범위라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 보험이 출시가 됐을 때는 급성 심근경색 특약만 있었거든요. 근데 앞서 보여드렸던 통계를 보시면 심장 질환 중에서 순위를 보면은 급성 심근경색이 맨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점차 이제 보험이 변경이 되면서 급성 심근경색이 아닌 심장 질환의 1위가 협심증이었잖아요. 그래서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해서 이 협심증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할 수 있게 보험이 출시가 됐었는데 지금은
심혈관 질환으로 아주 큰 범위를 넓혀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까 얘기했던 부정맥이 2위로 심장 질환의 2위로 차지를 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부정맥 보장이 안 되는 게 되게 원성이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심혈관 질환 안에 부정맥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좀 넓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뇌혈관이랑 심혈관 질환의 범위를 좀 잘 자세히 보시고 보험을 준비를 하시면 좋겠죠. 네, 잘 들었습니다. 이 과거 초기에 출시된 보험은 뇌출혈 혹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이 되어서 범위가 굉장히 좁았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나온 상품들은 기존보다 보장 범위가 점점 넓어져서 이제는 뭐 뇌혈관 질환 전체, 심혈관 질환 전체를 보장하는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뇌혈관, 허혈성 질환에 보험 가입을 했을 때 연령대별로 보험료는 또 어느 정도 산정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이 보험료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네, 그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뇌혈관이랑 허혈성을 2천만 원으로 가입을 했을 때 예시를 드렸는데 20년 납이고요. 무려 만기는 종신입니다. 사망 전까지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지금 기대 수명이 점차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보장 기간은 최대 종신토로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상품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왔는데요. 크게 일반형이랑 간편형 보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형은 저희가 흔하게 얘기하는 병력이 없으신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을 할 수 있는 보험인데 40세 여자분을 보면 22,492원이고요. 남자분이 25,720원입니다. 그리고 50세, 60세, 70세, 80세로 가면 점차 이렇게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80세 같은 경우는 62,276원이고요. 그리고 남자분 66,084원인데 지금 뇌혈관이랑 허혈성 2천만 원 가입 금액이 사실상 60세 이후가 되면은 인수가 안 되는 회사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모 회사는 이렇게 2천만 원을 가입을 하실 수도 있고 보장도 종신인데다가 보험료를 생각하시면은 이게 비싼 것 같은데요. 80세 고객님 여자분이 6만 2천 의 보험료를 내고 2천만 원에 각각 뇌혈관이랑 허혈성 진단을 보장을 받는다고 하면은 보험료가 타사에 비해서 아주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비교를 해서 회사를 좀 잘 선택하시면은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보험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은 간편형 보험이라고 저희가 쉽게 말하면 유병자 보험,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가입을 할 수 있는 보험이거든요. 근데 숫자가 235 숫자가 좀 바뀌었어요. 325라고 보시면 되는데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었고 5년 이내에 중대한 질환의 이력이 없으시고요. 그리고 뭐 3개월 이내에 의사 소견이나 질병 진단받은 게 없다고 하면 가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인데 여자분 40세를 보시면은 32,457원이고요. 남자분은 조금 더 비싼 보험료로 37,467원입니다. 그리고 점차 똑같이 일반형과 똑같이 50세, 60세 당연히 보험료가 조금 증가를 하고요. 80세 되면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10만 원대고요. 남자분은 95,226원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게 소멸성 보험이면은 나 10만 원짜리 보험은 너무 부담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가능해요. 심장 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을 2천만 원이 아니라 1천만 원으로 줄여서 50%의 보험료로 반 정도 보장을 받으셔도 되는데 다른 회사를 비교해 보더라도 보험료도 조금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이 가입 금액이 크게도 가입이 될 뿐만 아니라 보험료도 저렴하다. 이거를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마다 이런 인수 조건도 다르고 보험료도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비교를 좀 해보시면 좋을 텐데 일단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이 시점에 좀 보장을 길게 받을 수 있는 종신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미세먼지, 봄날이다 보니까 이 미세먼지 주제로 해가지고 뇌혈관과 심혈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네, 아마 이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보험을 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병력이 없는 분이 2천만 원을 보장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80세에 한 6만 원대라는 합리적인 가격을 낼 수 있고요. 만약 이 금액도 좀 부담이 된다 하시면 1,000만 원대 보장으로 줄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가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부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해 위협받는 뇌심혈관 질환의 보장 범위와 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산업화로 인해 과거보다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험의 정석과 현명하게 대비하셔서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평소 여러분들이 헷갈리셨던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쏭달쏭 보험 Q&A, 평소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셨던 부분을 전문가분들과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로 들어온 질문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전환을 했는데요. 법인 시작 시점에서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하나요?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최근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전환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법인 시작 시점에서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십니다. 이 부분은 안수연 전문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세금 때문에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점.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이면 이름이 바뀌죠. 그럼 뭐가 다를까요? 주인이 바뀝니다. 어차피 내가 대표인데 개인이나 법인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법인 이름으로 된 돈을 예전에는 어차피 다 내 거니까 마음대로 넣고 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법인이면 주인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회사 돈을 쓸 때는 마음대로 넣고 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게 주의점이 있고요. 일단은 법인이면 정관이라는 것을 만드셔야 되는데 아직도 물어봤을 때 정관 없으신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을 일군 회사, 나중에 내가 퇴직금을 가져갈 때 정관이 없다면 제대로 된 정관의 규정이 아니라면 퇴직금도 제대로 가져갈 수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첫 번째는 정관 준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회사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대표님들에 대한 사망보험금 시효 플랜으로 해서 종신보험 많이 준비하시는데, 상품명에 꼭 그 회사 그 보험명에 종신보험이 아닌 경영인 정기보험을 선택해야지만 내가 낸 보험료를 비용 처리가 가능하니까요. 이 두 가지 부분, 정관 그리고 보험을 선택할 때는 경영인 정기보험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법인을 전환할 때 필요한 부분, 일단은 회사 자금 마음대로 그냥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정관을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일부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일맥상통하죠. 경영인 정기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치아보험이 없는데 이번에 치과에서 치주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실비에서 보장이 가능한가요? 자, 시청자분께서 이번에 치과에서 치주 질환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실비로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혜정 전문가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네, 치아보험이 없으면 나는 보장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질문을 참 잘해주신 것 같아요.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 가입 시기에 따라 좀 보장이 달라요. 근데 치과 요즘 판매되는 실비 같은 경우는 치과의 비급여 항목은 안 되지만요. 급여 항목에 대한 거는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 가입한 실비의 가입 시기를 좀 검토를 해보시고 급여 부분이 실비에서 청구가 되는 보험이라고 하면은 실비 청구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내가 이 내용을 몰라서 청구를 이전 거를 못했다고 하시면 그것도 추가로 좀 치주 질환으로 인한 치료 비용 급여 부분은 청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급여 항목은 실비 청구가 가능하니까요. 가입하신 날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K탑 자산관리 안수연 김혜정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보험 얘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흘러 보험의 정석 맞출 시간이 됐는데요.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